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는 개념 설명을 하고 뒤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 선생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 개념 이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먼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직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 하나랑 우리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식을 잡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식을 잡으면 그래프는 k에 관계없이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두 개의 직선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한 개 그리고 두 개 그렸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교점은 항상 몇 개가 있다? 한 개밖에 없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점이 두 개면은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뭐를 한번 표현해 볼 거냐면 이 점을 지날 수 있는 직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들의 직선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이 k의 값에 따라서 1번 직선이 될 수도 있고 2번 직선이 될 수도 있고 3번 직선, 4번 직선, 5번 직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찾는 거냐면 교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그 다음 a-x, b-y 더하기 c-는 0. 즉,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하기 k에 그 다음 a-x, b-y, c-는 0이라는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 k는 어떻게 잡아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 점이 만약에 몇 콤마 x1, y1을 지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식에다가 x1, y1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지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뭐를 이용해서 항등식 개념 이 k를 이용해서 우리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는 건데 밑에 거는 만약에 이놈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다? 요거라는 얘기야. 왜? k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니까 요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요 부분이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다? k가 있다라는 얘기는 단지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b-y 더하기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는 직선의 방정식.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럼 밑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설명해 볼게. 설명하기 보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했어? 직선에 관계없이 어떤 직선은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항상 일정한 점이 뭐다? 선생님이 위에서도 적어놨지만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이거를 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항등식 관계에 의해서 이놈이 0이고 이놈이 0이 되므로 우리는 뭐를 찾아야 한다? 교점. 그래서 x 빼기 y 더하기 2는 0하고 여기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의 교점을 찾으면 자, 우리가 교점 찾는 방법은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무슨 방정식 방법? 연립 방정식 방법. 그래서 가감법과 대입법 중에 활용을 해서 구하면 되겠지. 자, 이 식을 먼저 뭐 해본다? 더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3x는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더하니까 맞지? 자, 그러면 우리 뭐가 될 거다? x는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므로
y는 얼마가 될 거다? 3분의 5가 될 거란 얘기야. 따라서 y는 3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이와 같이 나는 정점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지나는? 마이너스, 이 직선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를 지나는 직선들을 모아놓은 거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하나 그려보면 이런 거야, 얘들아. 위에서도 보여줬듯이 두 개의 직선을 지나고 하나의 직선이 뭐다? x-y 더하기 2는 0이고 밑에 직선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교점을 찾은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고 우리는 지금 찾고 싶었던 직선들은 요거일 수도 있고 요렇게 큰 요 부분일 수도 있고 요 직선일 수도 있고 요 직선일 수도 있고 요 직선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빨간색들을 모아놓은 게 위에서 뭐다? x-y 더하기 2의 k 값의 모양에 따라서 저 중에 하나가 결정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특이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점을 가지고 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 한번 내려가 볼게. 이 두 번째 장이 너무 내려왔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에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이렇게 한번 놓고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 했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공식만 설명을 해줬어요, 일부러. 자, 그럼 이 공식은 여기서 우리가 t가 될 거고, 맞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공식 가르쳐 줬었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한번 증명해 볼게. 봐봐,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직선 위에 점을 h를 하나 잡았고 여기를 p라고 잡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h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이 그림을 선생님 새롭게 하나 그려줄게.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 점 p를 잡고 여기에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나면 여기서 선생님 조금 옮길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90도겠지. 맞지? 그럼 여기가 아까 h였고 h를 선생님이 x2, y2라고 잡고 여기를 x1, y1이라고 잡을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결론은 이 거리 d를 구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두 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냐면 x2 빼기 x1의 제곱, 우리가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거리를 구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 다음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일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야. 근데 x2 빼기 x1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다른 모양을 잡아서 증명을 할 거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일단은 뭐의 기울기를 잡을 거다? 우리는 직선 선분 PH의 기울기를 한번 잡아 볼 거야. 왜? 모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될 거고 이 밑에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고 요거의 기울기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라서 왼쪽 가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 뭐가 나타났다 얘들아? 90도가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첫 번째 이 pH 기울기인 요 x2 빼기 x1하고 y2 빼기 y1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 수직 조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b의 x2 마이너스 x1 더 빼기 a의 y2 마이너스 y1은 0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첫 번째 조건을 얻었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얻을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h가 이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위의 점이지. 자, 선생님 항상 얘기했듯이 위의 점은 뭐 해야 한다? 대입을 해야 된댔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a의 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 되더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식을 선생님이 뭐를 만들기 위해서 요 부분을 조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변형이 될 거냐면 a의 x2 마이너스 x1이라고 먼저 적고
b에 y2 마이너스 y1이라고 적으면 원래 없던 애들은 다시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맞지? 그 다음 더하기 c는 0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몇 번째 조건이다 얘들아?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2 마이너스 x1이랑 y2 마이너스 y1의 모양만 알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들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이 아래를 a로 바꾸고 이 부분을 b라고 바꿔볼 거야.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ba 마이너스 ab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밑에 식은 a의 a 플러스 b의 b 더하기 a의 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됐지? 자, 그럼 연립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a를 찾기 위해서는 a를 소구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ba는 뭐가 된다? ab가 됐죠. 그럼 쌤한테 필요한 거는 뭐였냐면 AA를 찾기 위해서는 요 놈에다가 뭐를 곱한다? B분의 A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B분의 A라고 하면 B분의 A 제곱의 B로 변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걸 여기다 쌤 집어넣어 볼게. 그럼 B분의 A 뭐라고 했냐면 제곱의 B 될 거고 B의 B 더하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이 되더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뭐만 찾기 위해서? b만 찾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요놈의 식은 어떤 식으로 될 거다? a제곱 곱하기 b 더하기 b제곱 곱하기 b 더하기 b에 전체로 묶어버릴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를 b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b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b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더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b는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y2 빼기 y1이고 자, 한번 조금 생략하면 a도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의 x1 이렇게 a의 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럼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하나씩 구해볼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을 찾는다고 했으니 요거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뭔가를 증명을 할 때는 얘들아 식을 막 전개해 놓는 필요는 없어. 크게. 자, 위에는 a제곱이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이거 왜 자꾸 뜰까?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분의 b제곱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뭐가 될 거다?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볼까 얘들아? 이제 마무리 다 돼가니까 조금만 집중해보자. 그러면 요거를 합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들을 합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제곱의 요 부분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뭐만 남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거리가 구하고 싶었던 d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밑에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다 무슨 수야 얘들아? 양수지, 양수. 이렇게 b를 조금 완성하고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루트를 붙여도 이것만 나올 거고요. 하나만. 이렇게 약분대가 하나만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남을 거고 분의 어디를 떼와야 되냐면 요 제곱만 떼올 건데 요 제곱은 이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곱을 뗄 때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워야 한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때 공식으로 알려줬던 뭐가 나왔다? 이렇게 모양이 공식이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줬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이런 거였죠.
요 앞에 A 개수에 집중, Y의 개수에 집중. 그래서 제곱 8했고, 여기 있는 부분에 뭐를 x1, y1을 요 자리 x와 y랑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사실 잘 하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영상 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개념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은 뭐를 설명할 거냐면 자,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고 특이한 성질들을 갖고 있는 모양들을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한번 했듯이 여기 디귿 해주긴 할 건데 여기서는 뭐를 먼저 설명할 거냐면 선생님이 위에서는 분명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점하고 직선으로만 얘기했는데 기억해 보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한번 보여줬을 거지만 자, 이렇게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은 뭐를 하냐면 거리가 어디를 잡아도 일정해.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 그림을. 어디를 잡아도 이렇게 하나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요 거리들은 다 일정하지. 그래서 우리가 평행할 때는 두 개의 직선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는 거리가 뭐하지 않더라? 어디를 두 점을 잡아서 거리가 일정해야 되는데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야. 여기 보면 여기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거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거리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요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 직선에서는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평행할 때는 직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공식은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쓰는 공식은 없어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여러분들 편한 쪽에 편한 직선 아무 때나 y절편이나 무슨 절편? x절편. x절편, y절편을 구해도 되고 여기서 무슨 절편을 구해도 된다? x절편을 구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다 상관없어요. 즉 몇 점만? 한 점만 이렇게 잡아오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한 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한 점을 잡은 직선 말고 내가 그 한 점을 잡지 않은 직선 여기 있지? 요놈과 뭐를 이용해서?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이 식에서는 거리를 구한다는 게 어떻게 구해진 거다? 거리 D는 루트 뭐가 될 거다? A-A 제곱 더하기 B-A 제곱 맞지? 분의 뭐가 된다? A-에 0을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고 이렇게 쓸까? 여기서의 공식은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절대값 B-Y 곱하기 B-Y가 아니지. Y 자리에 넣을게. 쏘리.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C 더하기 C-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 점과 이걸로 구했을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여기 왜 들어왔지? 이거 지워볼게, 얘들아. 자,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인데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선생님 그림이 조금 안 보이니까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하나, 진하게 이렇게 하나. 그러면 우리는 가계 이등분이라는 거는 요각을 설명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는 얘들아 가계 이등분선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거의 직선은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 연장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 얘들아. 맞지? 여기도 연장선을 그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항상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쌍이 나오거든. 그래서 왜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이쪽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얘기죠. 한번 설명해 주면 이 파란색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는 여기 삼각형하고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하는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요. 어떤 삼각형? 이 파란색 삼각형은 우리가 합동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지금 선생님이 칠하고 있는 요 P라는 점, 임의의 점에서 이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요쪽 P에서 다른 직선에 이르는 거리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거리 D가 같을 거니까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뭐가 된다?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뭐랑 같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뭐가 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해서 요 식을 계산해주면 아마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 하나, 2번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통 뭐로 줄 거냐면 예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이쪽 거 보면 되겠죠. 둔각이라고 하면 이쪽에 빨간색의 직선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울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잡아서 푼다는 거 설명하면 되고, 자, 디귿의 선생님 개념을 여기는 빠뜨렸는데 디귿 한번 적어주면 우리가 항상 했던 거 무슨 선?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설명하면 얘들아 뭐가 될 거다? 수직 하나, 이등분 하나. 그래서 수직이니까 이 안에 기울기랑 관련이 있을 거고 이놈 뭐랑 관련이 있다? 중점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점을 뭐라고 잡으면 A의 x1, y1이라고 잡고 B의 x2, y2라고 잡으면 이놈의 중점을 우리는 이렇게 뺄까? 이놈의 중점을 이렇게, 그 다음에 뭐를 잡아라? 직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잡을 거다? 요 중점은 M은 얼마?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그 다음 y1 더하기 y2가 될 겁니다. 됐지?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뭐의 기울기랑 곱이다? x2 요쪽에 검은색이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므로 우리는 요쪽 부분은 역수의 뭐가 될 거다? 부호 바꾼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이등분선 어떻게 구하는 거다?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1분의 x2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한 점은 어떤 거? 지나는 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직선의 방정식 6가지 중에 2번 유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문자가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는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아마 직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기본 개념 6가지 구하는 거, 기울기랑 y절편 찾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공부하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포함을 하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서 응용도 가능할 거니까 너무 직선의 방정식을 어려워하지 말고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하면 나중에 이제 2학기부터 시작하고 원방부터 다 이어지는 개념들이 직방에 엄청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직방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